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다시 돌아간 9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오전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10개월도 채 안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하는 셈인데요. 창당부터 탈당까지 저에게 영상으로 한번 먼저 꾸며봤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다가오는 설날에 세배하는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나옵니다. 10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가늠이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저들에 대한 탐구를 하기 전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는 달게 된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치가 허업이라고 우리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보수 혁신을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또 그리고 탄핵을 주장하면서 사실 탈당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적으로 보면 말할 게 없죠. 사실 보수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합이란 그런 어떤 실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철새 정치라는 명분을 이제 이름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예.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이런 상황은 또 얼마 가지 않아 또 잊혀질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할 겁니다. 또 새로운 정치 상황이 생길 것이고 예. 아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은 이 비난은 짧고 실리는 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탈당을 선언한 명분은 무엇인지 그 변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포퓰리즘 폭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보수 국민층의 요구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래도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명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아니라 포퓰리즘 폭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포퓰리즘을 하는 게 과연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전으로 다 두 가지입니다.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한 가지하고 그다음 민생 경제를 잘 일으켜달라 이 두 가지가 핵심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이 두 가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특별한 뭐 포퓰리즘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주장을 야당이 저렇게 할 뿐이고 원래 또 민주주의는 국민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정치입니다. 대중을 위해서 하는 정치에 일정 정도의 포퓰리즘은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비난받을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 명분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억지 명분을 만들었다. 어떤 명분을 만들더라도 명분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방금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명분보다는 실제 정치적인 현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유리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결국은 그 점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이종근 실장님. 네네. 저 오늘 탈당한 9명은 박 전 대통령 출당 제명 조치가 자유한국당을 좀 변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 명분은 굉장히 축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뛰쳐나갔을 때 뭐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어떤 보수의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상황에서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친박 청산이 됐습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출당 그 하나만 갖고 사실은 우리가 돌아와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스스로는 사실 명분이 굉장히 축소됐죠. 축소됐음을 스스로도 사실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어떤 명분,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또 이 명분을 지금 삼고 있는데 그것이 저는 뭐 이렇게 틀린 어떤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그 옛날 보수 정당 시절,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투쟁을 해도 될 걸 굳이 지금 나갔다가 그 정도의 어떤 명분으로 다시 돌아올 정도의 명분이 되느냐는 그게 저는 이제 의혹이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예, 이현정 의원님 이제 진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저희가 추가 탈당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16석이 일단 자유한국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란 게 국회의원 혼자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식솔들이 꽤 많거든요. 각 지역구에 내려가면 그 지역에 있는 뭐 구의원, 시의원, 또 뭐 구청장 등등 해서 실제로 이제 그 정책 생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탈당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본인의 뜻보다는 아마 지역의 뜻 자체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기호 2번으로 치르는 것과 기호 4번으로 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지역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입당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제 기호 4번으로 치러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기호 4번으로 해서 과연 이제 당선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들을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탈당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원내 교섭단체가 일단은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 정부 국고 보조금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일단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국회 내에서 많은 불리한 이익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보좌관이라든지 또 당직자라든지 이 사람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금 이제는 11명밖에 남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2차 탈당이 또 있지 않을까. 근데 2차 탈당의 규모가 이게 만약 5명을 넘어서면 이거는 상당한 정계 파문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2차 탈당 5명 정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일단 그 아마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들 몇 분들이 지금 좀 다시 결심을 하겠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뭐 일단 지금 유승민 의원과 이제 그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이제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름대로 고민하는 분이 저는 꽤 많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상징적으로 어저께 밤에 열린 의원총회가 사실은 굉장히 분수령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의원총회에서 사실 이 전대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사실은 다 함께 일치되고 있었거든요. 전대 연기하는 이유가 많지만 아까 이현종 의원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15일까지만 이 정당이 버티면 14억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 교섭단체, 그러니까 오늘 탈당을 함으로써 5억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전대 규모라든지 또 당직자들 월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어저께 그 전대를 연기하자는 건 뛰쳐나가려는 사람이나 중도파나 또 자강파 중에 많은 의원들도 우리 전대 연기하자. 일단은 연기하자 그랬는데 문제는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 의원 두 사람 빼놓고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9명 제외하고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른정당이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이지만 자유한국당도 시끄러질 수가 있는 게 저 허성무 교수님 116명이 되는데 이들 복당 문제 뭐 자유한국당이 쉽게 뭐 환영하고 이러지는 또 않을 거 아닙니까? 역시 이제 친박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죠. 오히려 뭐 부담스럽고 이분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어쨌든 비박의 숫자가 늘어나고 당내 그 권력 투쟁에서 비박이 절대적으로 우세로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대단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역시 그 13명이 먼저 탈당해가 복당할 때도 친박이라고 불리는 정우택 원내대표의 일종의 목리가 있었죠. 그래서 3주나 복당이 안 되고 있다가 뒤늦게 복당이 됐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재현될 소지가 부분적으로는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쨌든 홍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사이에서 워낙 긴밀하게 추진된 일이라서 그때만큼 그렇게 심한 목리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런 건 있습니다. 바른정당에 있던 그 당직자들이 다시 따라 자유한국당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럴 정도로
내부 반발은 부분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내부 반발은 예.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당연히 이제 다른 당에서는 뭐 비판하고 나섰는데 일단은 원내 일당의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위기다. 뭐 이렇게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그동안 이 어떤 면좀 안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탈당이라는 게 한 번 물꼬가 트이면 이게 이제 뚝이 더 넘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상황을 좀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추미애 대표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안이하게 봤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일당의 지위가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 이제 6월 지방선 끝나면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을 일단 일당이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상임위원장단을 일단 일당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국회의장이 야당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통과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전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동안 사실은 한편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목을 친다는 둥 뭐 해서 사실은 선을 많이 그어왔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쉽게 지금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 아쉬워서 이제는 어떤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제1당, 즉 여당의 국정 운영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다른 당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정의당 같이 어떤 이념 정당은 아닌지 모르지만 다른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의당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다른 정당들은 이 움직임 자체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무성 의원에 대한 말들도 많고 비판의 목소리도 참 많아서 이종우 실장님. 네. 지난 대선 때도 유승민 의원 잘 안 도와줬다라는 목소리들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서 김무성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재평가가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전 대표 지난번 이 4.23 총선 이후에 이전부터의 파동들 속에서 자신이 끝까지 어떤 무엇인가를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사실은 김무성 의원은 거의 대선 후보급이었어요. 대선 후보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부터 대선 후보 반열에서 지지율까지도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지지율도 사라지고 또 아예 대선 후보 지지율 속에서 빠지게 된 것은 끝까지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그런 리더십 속에서 결과를 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옥새 파동도 그랬고 4.23 총선 때도 옥새 파동을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는 거죠. 진박을 막을 수 있었느냐? 진박도 못 막고 또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에서 왕따가 되면서 완전히 떨어져 나올 때도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와 함께 이렇게 행동을 같이 하지도 못했고 보듬어 주지도 못했고 그런데 문제는 바른정당이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지분 또는 역할이 김무성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 의원의 개파가 좀 있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다면 그렇게 정당을 만들었으면 무엇인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그 결과 없이 언제나 되풀이되는 리더십, 그러니까 책임을 끝까지 지지 못하는 리더십이라는 비판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떠난 자 9명 탈당한 이들의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 남은 자 어려워진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허 교수님, 남은 자, 사실상 바른정당에는 이제 유승민계 의원들만 남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김무성 의원 말고 유승민 의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죠. 반드시 양면성이 같이 동시에 존재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세를 모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 지지율도 올려내지 못한 이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세력을 모아내는 것은 리더의 큰 자질인데 유승민 의원은 세를 모으는 데는 뭔가 이렇게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그것이 같이 했던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결국 세가 불리하다는 걸 느끼면 더 유리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이제 따뜻한 보수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유승민 의원은 주변 동료 의원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잘 소통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허 교수님 개인적인 얘기. 제가 여의도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은 바른정당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들을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
당장 지방선거는 또 목전에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최근 당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당장은 불확실해 보여도 반드시 꽃을 피울 옳은 길이다. 뭐 정치공학적 통합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뭐 이현정 의원님, 뭐 네. 어떤 얘기든지 납득은 됩니다만 너무 많은 이들이 주변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볼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유승민 의원의 일단 리더십 자체가 이번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건 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당 전체를 보듬어 내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을 이제 어떤 이끈 리더십 자체가 이제 일단 좀 바닥에 드러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라는 게 또 항상 이제 그 어떤 계곡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총선은 뭐 3년 이상 남았고, 자,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데, 앞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야기했던 보수개혁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 결국은 좀 지금 추가 탈당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 한두 명 남아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나름대로 저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마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정치라는 게 이 명분만 갖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그 결단이란 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떤 뭐 앞으로 뭐 상황 자체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 자유한국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큰 가치가 있다라면 일단 지금 이 김무성 의원이 들어갔고 또 예를 들어서 그냥 끝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 과연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런 그 어떤 명분과 그런 게 과연 이제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유지할 수 없다라면 유승민 의원도 이제 뭔가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당에 먼저 들어간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유승민 의원도 뭔가 어떤 정책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게 아마 일단 뭐 내년 지방선거 후가 될 수도 저는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냥 지방선거에 바른정당이 어떤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식이든 정책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고 실장님 네. 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군소정당이 되면 뭐 사무 공간도 비워줘야 되고요. 저희가 돈도 뭐 지원도 좀 줄어들고 현실적 문제가 많을 텐데 최후에 유승민 의원 옆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사무 당직자들 문제일 거예요. 자,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채 출신들이거든요. 한나라당의 당직 사무 그래요? 직원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들은 민주당보다 훨씬 전부터 공채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기수가 훨씬 더 그 프라이드도 있고 뭐 그런 어떤 집단인데 그것이 일단 쪼개졌단 말이죠. 쪼개져서 이 험한 길로 사실 당직자들은 왔는데 의원들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직자가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월급도 사실은 제대로 이제 못 받을 거예요. 이 완전히 이제 3분의 1로 또 줄어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당직자들이 또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뒷받침해 줄 사람은 없지. 그리고 실제로 의원들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그 버티게 만드는 힘은 유승민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지지율 플러스 사실은 나머지 이 당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좀 뭐랄까요 실질적으로 자금력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어저께 그 전까지는 9대 6대 4 정도 4가 끝까지 남는다. 6이 그 뭐 좀 중간이다. 9가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어저께 의원총회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2차, 3차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분위기가 굉장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을 비판하는 분위기. 며칠만 좀 전대를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주고 돈도 필요 없다. 나갈 사람 나가라. 라는 어떤 그런 그 고집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는가. 의원총회 뒷담화가 그런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4명밖에 안 남을 수 있다. 마지막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면 남은 사람이 이제 9명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바른정당 나머지 11명 뭐 얼마나 더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과 국민의당도 통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바로 통합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책 연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를 넓혀 나가는 정도는 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예. 당장 이렇게 통합을 하려면은 바른정당을 땡기는 국민의당의 강한 이 견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당도 내부 호남계의 반발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그렇게 뭐 적극적인 그런 통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로 그래 적극적으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할 이유도 사실은 지금 단계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더 강하게 통합을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바른정당이 주의할 게 많아집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려운 위치에 처한 건 바른정당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 연대라든지 다양한 접촉이면은 늘려나가겠지만은 아주 뭐 긴박하게 이렇게 구애 활동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9명의 의원들이 다시 10개월도 채 안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 집단 탈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허성무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 다시 돌아간 9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오전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바른정당 소속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10개월도 채 안 돼서 자유한국당으로 복귀를 하는 셈인데요. 창당부터 탈당까지 저에게 영상으로 한번 먼저 꾸며봤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며 다가오는 설날에 세배하는 마음을 모두 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른정당을 떠나 보수 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나옵니다. 결정이다. 그래도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첫 출발점이 되지 않겠는가. 네, 뭐 명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명분으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아니라 포퓰리즘 폭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포퓰리즘을 하는 게 과연 있는가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전으로 다 두 가지입니다. 적폐를 청산해달라는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민생경제를 잘 일으켜달라. 이 두 가지가 핵심 국민들의 요구였는데 이 두 가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특별한 뭐 포퓰리즘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요. 다만 이제 주장을 야당이 저렇게 할 뿐이고 원래 또 민주주의는 국민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정치입니다. 어쨌거나 철새 정치라는 명분을 이제 이름을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이런 상황은 또 얼마 가지 않아 또 잊혀질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할 겁니다. 또 새로운 정치 상황이 생길 것이고 아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은 이 비난은 짧고 실리는 길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 탈당을 선언한 명분은 무엇인지 그 변부터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포퓰리즘 폭주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보수 국민층의 요구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10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좀 가능이 되는데요. 이현정 의원. 일단 저들에 대한 탐구를 하기 전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는 달게 된 겁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정치가 허업이라고 우리 김종필 전 총리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게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보수 혁신을 내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또 그리고 탄핵을 주장하면서 사실 탈당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적으로 보면 말할 게 없죠. 사실 보수 혁신이라는 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이루었던 여러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합이란 그런 어떤 실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보여집니다.